네, 11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흐름이 괜찮죠. 이 37,0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8,000달러 저항이라는 게 정말 강하다라는 거를 새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더 빠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저항 맞고 계속해서 이 재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지금 한 네 번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에서 38,000달러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 아마도 그때부터는 저항도 강력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약간 4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38,000달러 위로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조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분할로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대로 저항 맞으면 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38,000달러 위를 돌파해서 잘 지지를 받으면 42,000달러 나아가서 38,0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이 구간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라서 한번 저항 제대로 맞으면은 다시 3만 달러 초반까지 다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시나리오 두 개를 나눠서,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은 굉장히 조금 교집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 큰 그림들 좀 염두에 두시고 흐름 바라보시면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이제 수익화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모아가시는 분들은 저항을 크게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그런 장세가 딱 우리가 지금 바라보기에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 아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하락세기에서 지금 상승 돌파를 해줬고, 3만 8천 달러에 대한 지지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감기 때까지 갈 거야. 잘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나아갔다가 4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 받고 지금 간다라는 거죠. 조정 받고 갈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인내심이라는 걸 시험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걸 견뎌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지금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장 이미 시작됐다. 이 지루한 단계는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월간 차트로 얘기를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 일간, 데일리나 위클리로 봤을 때는 이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정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월간 차트로 바라보면 봐봐, 지금 좀 빠지더라도 방향성이 섰잖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아가시는 분들, 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장기 대응하는 종목들이 결정이 된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도 멘탈 케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저항선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의 어떤 추세가 잘 유지가 된다라면 알트코인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저항선까지 가서 저항 한번 맞아주고 사이드 횡보를 할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반응을 해주는 그런 되게 예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24% 이 수익률 돌파를 했죠. 비트코인 홀더들의 어떤 홀딩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21% 올해 들어서 상승을 했고, 나스닥 37%, 골드 8%, 비트코인 124%. 네, 굉장합니다. 홀딩력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현실, 올해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휴면 비트코인 수가 70% 돌파하면서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이다. 가격이 지금 10월, 11월에 이렇게 올랐는데, 급등을 했는데도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장기 홀더들은 3만 달러대, 4만 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비트코인 팔 생각 없어. 이 정도의 지금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반감기 이슈가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는 안 팔아라는 거를 지금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리서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잭 팬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지만 하이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산이다.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 적당한 비중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알트코인들 위주로 가다 보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예, 리스크가 크니까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비중은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있어서는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험 감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됐다.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단기 투자자, 3년에서 5년 안에 이걸 빼야 되는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지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 좀 더 시간이 또 지나야지 우리가 올타임 하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장기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애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됐을 때 27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한 12월 말쯤에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뭐 50%대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자릿수로 반등을 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런데 당시에 그때 막 마이너스 뭐 40%, 50%, 60%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이 현물 ETF 전환을 노린 투기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온 게 한 27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는 게 승인이 된다라면 그때 들어왔던 투기 자금 27억 달러 규모가 유출될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GBTC,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가격 하방 압력 가능성이 있다.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큰 돈이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동시에 ETF 승인으로 인해서 들어올 기관 자금들, 이게 규모가 27억 달러는 넘을걸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빠져나갈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다?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들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조금 JP모건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리포트를 낸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인가? 승인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SEC 위원, 어쩌면 SEC 위원장이 될지도 모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제출된 신청서들을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부인할 만한 이유를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SEC와 해당 기관들이, 신청을 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정안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인이 되긴 되려나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려는 과정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지, 일이 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SEC가 승인을 거절하기 위해서 지금 미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뉘앙스적으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힘을 그래도 조금은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선물 ETF 때 그랬던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승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레이스케일도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 다시 제출을 했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SEC와 미팅을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 개가 동시에 승인이 될 가능성, 뭐 이런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발리, 이 사람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출신이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시 이오스의 개발사인 블록원에서 만든 거래소죠. 이 블리시의 지금 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규제 당국이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한 자산이야. ETF로 승인이 되면 업계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flood into Bitcoin이라는 표현을 해요. 홍수처럼 돈이 그냥 이 중공군 밀려 들어오듯이 돈이 막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블리시 거래소 지금 CEO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야지 자기도 돈을 벌 수 있고, 블리시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간접 플레이어지만 직접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인물이라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론전의 일환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JP모건 이 바이낸스 사태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이낸스가 붕괴되긴 했지만 이거는 오히려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붕괴되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다. 오히려 잘 된 거야. 합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다. 이런 건 사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멘트를 해주는 것도 지금 JP모건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JP모건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그런 비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어요. 이 코인베이스로 12,000 BTC가 증가하는 동안 하루 이틀 사이에 바이낸스로 5,000 BTC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옮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바이낸스가 아니더라도 코인베이스로 지금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블랙록의 선택을 받은 것이 코인베이스고, 코인베이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코인베이스가 어떤 암호화폐 업계, 거래소의 업계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이번에 바이낸스가 한 방 때려 맞으면서 높아졌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지금 미친 척 완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을 받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파트너로 지정한 코인베이스, 딱 모양새가 나오죠. 신흥기업 바이낸스 그냥 내치고 돈이 되는 신흥기업 우리가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블랙록 유관 기관으로 그 힘이,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유관기관이 지금 다름 아닌 코인베이스, 거기다가 상장된, 미국에서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죠. SEC가 통제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림은 월가 세력들의 어떤 암호화폐 업계를 직접 재편하고 있는 거죠. 직접 재편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코인베이스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유입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어떤 체스판이 새로 구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